안녕하십니까. 리드윈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김춘태 T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파이널 강좌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파이널 강좌는 12월 14일부터 개강을 하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상은 2020학년도 모의 논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하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술의 유형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을 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인하대학교 이제 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는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사이트 같은 데다 다 업로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작년도 2020학년도는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입장, 가치 중립적이냐, 윤리적이냐, 아니면 노인 부양의 사회 중심이냐, 가족 중심이냐, 이런 것들이 쭉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사회 교과목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쟁점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는 형태의 이제 논증을 구성하는 글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연도별로 이때 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여기다가 올려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치자료 분석인데, 우선은 경제, 사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치 문제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선진국의 산업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분석의 기본은 우선은 이제 이 수치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경향성,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이제 특이점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분석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와 이유를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의 논술인데,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번 문항에서는 500자 내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조건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 당연한 거죠. 세 번째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되죠. 당연히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신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을 먼저 두 갈식으로 먼저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얘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근거 써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이 여자친구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써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제시문 안에 있습니다. 제시문 안에 다른 게 아니라 제시문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활용해서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연습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물론 인하대학교가 우리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논술 문제는 그래도 난이도가 있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하고 가는 친구들이 더욱더 뭐가 된다, 여기서는 합격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야 될 오류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번에서는 제시문 당연히 옮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노래 글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의 어떤 일관된 흐름, 내가 왜 얘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득해야 되겠죠. 설득해야 되는 거. 가장 뭐든지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들도 잘 적용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도 이제 조건이 보통 이제 4개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자신이 택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죠. 정당화. 그죠? 이에 대한 예상 반론을 제시한죠. 그쵸?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원래 예전 문제에 비해서 이 인하대학교가 이제 1번, 2번 문항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원래 글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잠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장이죠. 주장.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써야 된다? 우선은 두 갈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거기에 따라서 내 주장에 따른 뭘 써줘야 되는 거죠? 근거를 써주는 거죠. 근거. 그쵸,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근거는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여기 있는 제시문들을 활용하면 적어도 근거는 한 2가지 정도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주장한 근거에 따른 뭐가 있다? 우선은
반박이 있겠죠. 그쵸, 반박. 상대편 주장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근거에 따른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반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플러스에서 뭐가 있다. 여기서는 재반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반박과 재반박 이런 식으로 글이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글을 써나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정당할 때는 제시문을 활용해라. 그 얘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활용해서 반론도 결국에는 제시해라. 그 다음에 재반박도 써라. 그랬을 때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약간 재반박은 좀 플러스 알파의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2번 문항에서 피해야 될 오류, 여기서는 전체적인 어떤 글의 흐름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자료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써줘야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 여기서는. 이해되죠? 무슨 얘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용어, 오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분해서 여기서는. 알죠? 퍼센트 포인트, 이건 포인트는 이제 차입니다. 뭐 이런 것들 구분해서 도표 수치 해석할 때 있어서는 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인하대학교는.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는 건. 그 다음에 그래프에 있어서 통계 자료 이런 것들, 인문 자료 이런 것들 융합해서 자신의 어떤 글을, 자신의 근거를 강화해도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제시문을 활용해서 다시 또 재반박을 해야 된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랑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하면 충분히 답안을 써 내려가는 데는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나와 있는 것. 그래서 뭐 경향 분석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답안의 어떤 논지 전개 방향. 왜냐면 이제 글이 두 개가 이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다라는 것은 뭐 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부정확한 어휘,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더 당연한 얘기들을 또 학교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가 직접 쓴 글을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뭐 제 수업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독해력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밑줄 그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그 다음에 표현력도 어떻게 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릴 거고, 또 부족한 학생들은 합격 오의장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요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원고지 자체도 개요 작성 핵심어 내용 뭐 이런 내용들 두 개를 좀 정리할 수 있게 이 원고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요 작성에서부터 실전 쓰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쭉 이해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실전적인 논술 을 통해서 수업도 그러니까 실전 형태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대학이 이 채점 기준들 그 다음에 변별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첨삭인데 우선은 이제 서면 첨삭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서면 첨삭.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수거해 나가면 우선 서면 첨삭으로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확인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면 첨삭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면 첨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첨삭 강사진은 저뿐만 아니라 저도 하지만 같은 선생님이 두 번 같이 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그 첨삭을 학생들이 좀 수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기가 쓴 글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좀 보강을 해서 선생님들을 같이 좀 두 선생님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면, 대면, 고쳐쓰기, 재첨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쓴 글을 좀 보완해 나가고 다시 한번 써보고 뭐 이러면 충분히 뭐 5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이 인하대학교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그래서 5일 동안이면 충분히 인하대학교 논술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선은 뭐 간단하게 제가 이 인하대학교 수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좀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런 거는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 사이트에 있는 뭐 댓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원으로 직접 문의를 해주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인하대학교 12월 14일 날 개강하게 됐는데 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